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백신 접종 이후에 소염 진통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공신력 있는 논문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일대에서 발표한 아주 유명한 논문이죠.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와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염 진통제는 여러 기전으로 항체 형성을 방해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그래프가 하향 조정되어서 소염 진통제 사용이 IgM과 IgG의 항체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강력한 항염증 의약품과 백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면역 및 백신의 효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적은 내용인데요. 우선 앞쪽에서는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아스피린 중에서 인도메타신이라는 소염 진통제가 항체 형성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소염 진통제인 아스피린, 나프록센이 항체 형성을 억제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소염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면역 항체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결론은 소염 진통제와 해열 진통제가 항체 형성을 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항체 생성을 억제시킨다고 말했었죠.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인 33번 논문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논문인데요. 미리 먼저 먹거나 백신 접종 이후 즉시 먹었을 때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요. 열이 발생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먹었을 때는 아니라는 결론이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인 타이레놀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을 미리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실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백신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는 충분히 소염 진통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해열 진통제 계열인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적으로 복용한 후에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소염 진통제 계열로 교차 복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심낭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장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부작용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때 소염 진통제는 이부프로펜 약 600mg 정도를 권합니다.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고 증상에 따라 조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여러분들이 백신의 효과보다 심낭염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 치료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 소염 진통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편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러한데요. 쉽게 타이레놀로 가라앉지 않으면 소염 진통제 복용하셔야 하고 더 심해질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증상이 없는데 미리 드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미 병원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백신 투여 전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진통제와 아스피린을 동시 복용해도 괜찮은지 담당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를 병용하셨을 경우 아스피린 자체의 효과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스피린 때문에 심장질환 위험을 조금 줄이고 있었잖아요. 그 위험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 전에 미리 주치의와 이 부분을 상의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한 소염 진통제를 드실 경우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득과 실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각 백신의 부작용과 전조 증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숙지하시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이지 백신과 얀센 백신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예방하는데 아스피린이 도움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스피린을 드신다고 예방되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혈전 생성 확률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매일 아스피린 80에서 100mg 정도를 약 10에서 20년가량 드셔야 예방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혈전증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편 백신에 의한 혈전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구분된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즉
항 PF4 헤파린 항체 형성으로 인한 혈전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전증이라는 이름만 동일하지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때문에 아스피린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까지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백신 접종 이전에 미리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지 않는다. CDC나 유럽, 미국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백신 접종 이후에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소염 진통제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 에이지 얀센 백신의 부작용인 혈전증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복용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여러분들의 의약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큰 그림 그린 약사 오약이었습니다.